그것도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게 2021년도 12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재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담배 피면서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막 째려보면서 뭐합니까? 하면서 막 저도 막 소리 지르던 거죠.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또 엄청 저렴하게 낙찰받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원룸 건물을 받았잖아요. 원룸 건물 받으니까 이제 와 이게 진짜 부동산이 돈이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사실 두 번째 전안에 있는 어떤 원룸 건물도 매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DSR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DSR을 확 이렇게 묶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원룸 건물을 매입했을 때 이미 전 DSR이 끝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DSR이 뭔지 몰랐었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그 원룸 건물을 수의계약 받으려고 서울 역삼까지 가서 도장 찍기 직전에 그 대출 상담사 분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슬기 씨는 지금 DSR 안 되니까 그 더 이상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안 돼요.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못 받았어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법인을 받으면 이제 이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법인 받고 그 법인을 가지고 그 두 번째 투자했던 게 이제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이제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조사하다가 마산이라는 곳인데 그 마산이 딱 로드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예쁘진 않았었어요. 괜찮다, 입지가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너무 싸더라고요. 뭐냐면 감정가가 1억 4천인가 그랬고 그 최저가가 7,500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사실 감정가가 1억 4천이고 최저가가 7,500이면 되게 싼 거잖아요. 근데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신탁사랑 1대1로 계약을 맺는 수의 계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봤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수업 마치고 갔을 때여가지고 저녁에 갔었거든요. 저녁에 가보니까 거기가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막 술집도 되게 많고 막 활락가 그런 술집 말고요. 그냥 일반 그 우리가 먹는 그 술집 거기랑 뭐 돼지고기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세입자 입장에서 되게 좋다 살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 받고 싶다 해서 이제 여기는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제가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은 뭐예요? 수의계약은 이제 원래는 우리가 경매도 그렇고 공매도 그렇고 입찰을 하잖아요. 이 입찰이라는 건 이제 경쟁해서 입찰을 하는 건데 수의계약은 신탁사랑 저랑 그 개인 투자자랑 그냥 1대1로 그냥 우리가 그냥 부동산에서 맺는 그 계약하고 똑같이 그냥 1대1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의계약인 거고 그 수의계약 할 때 그 가격은 딱 최저가 아까 지금 7,500이라고 했잖아요. 7,500 그 가격으로 이제 한 거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할 때는 다만 그 최저가보다 뭐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더 높게 그 입찰을 하잖아요. 근데 수의계약은 그럴 필요가 없고 딱 최저가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수의계약이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그러면 수의계약은 이제 그 공매 사이트에 나온 것보다 그것보다 더 낮게 써서 이렇게 낼 수 있나요? 가능은 하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최저가가 7,500이면 딱 7,500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가끔씩 정말 그게 그 최저가에서 입찰을 안 하면 그게 또 수의계약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법적으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다시 또 입찰 붙이거든요. 그래서 입찰 갔다가 수의계약 갔다가 재입찰 갔다가 수의계약 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했던 그런 물건은 이제 우선수익자가 너무 지치니까 만약에 원래 최저가가 7,500이면 7천만 원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웬만하면 그게 안 되고 수의계약은 딱 최저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그 대출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게 만약에 서울 경기권이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 90%가 가능했을 거거든요. 그 제가 시흥 그 모수협에서 받았던 것처럼. 근데 여기는 일단은 마산 경남이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최저가 7,500이 아니고 이를테면 7억 5천이었다. 그러면 90%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7,5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뭐 아니면 시흥 이런 데서 그 마산까지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90% 해주는 은행이 없었고 그 근처에 제가 또 막 이렇게 그 집요한 성격으로 또 되냐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다가 85%까지 해주는 데를 제가 찾았어요. 80% 너무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투여해야 되는 현금이 많아지는 것 같고 85%가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85% 찾으니까 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모수협에다가 제가 이제 대출을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돈 계산을 해보면 맨 처음에 이제 7,500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입찰 보증금 10% 750만 원이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85%니까 잔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의 절반을 더 얹어줘야겠죠. 그래서 375만 원이 더 들어가야 이제 완벽하게 그 잔금 납부를 다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등록세.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1.1%만 냈으면 됐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6%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죠. 그러니까 7,500이었고 1%면 75만 원, 4.6%니까 대충 5%라 치면은 한 300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 합쳐가지고 뭐 법무비, 뭐 부동산 중개비 다 합쳐가지고 대략 초반에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그 동네 시세가 월세 시세가 2천에 50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00에 60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저 맨 처음에 요 세입자를 먼저 받았었는데 이 세입자를 받으면 맨 초반에 1,500이 들어갔는데 제가 임차 보증금으로 2,000을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제 종잣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50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40일 만에 탁탁탁 해가지고 무려 10채를 순식간에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입자 제가 5명 받았고 요 세입자 제가 5명 받았고 얘도 5명 하다 보니까 요 세입자 만약에 받게 되면은 종잣돈 500만 원이 불어나죠. 그래서 5명 받았으니까 2,500만 원이 불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천만 원 받았으면 이제 실주 금액이 이제 500만 원인 거니까 얘도 이게 500 곱하기 5하면 2,500. 근데 얘는 이제 까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종잣돈이 이것도 이제 빵원 나오죠. 그러니까 종잣돈이 빵원이 아니고 실주금이 빵원 나오는 거죠. 실주금이 빵원으로 제가 열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무려 40일 동안. 40일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건 경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경매는 한 달에 한 번씩 입찰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랑 1대1로 제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덕분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막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가격 유찰이 막 하루마다 계속되고 약간 그런 것도 말씀드려요. 보통 신탁 구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입찰하잖아요. 그런데 신탁 구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하루에 한 번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오늘이 월요일이다. 월요일에 한 번 입찰 붙이고 아무도 입찰 안 했다. 그러니까 유찰돼서 화요일에 한 번 더 하고 또 수요일에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어떤 우선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한 날에 두 번 입찰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한번 붙이고 아무도 입찰 안 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한번 입찰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우선 수익자의 요청에 의해서 한 날에 3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느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탁탁 이렇게 하는 건데 신탁 구매 같은 경우에는 다다다다 유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이렇게 뭔가 매일매일 그렇게 가격이 유찰이 되는지 그 맞아요.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고 맨 처음에 저는 경매가 아니고 신탁 구매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전 요즘 뭐 경매는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렇게 하면은 네. 사실 너무 막 그 맞아요.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고 또 그 지금 막 제가 입찰하고 싶은 거 보니까 어떤 거는 11월 달, 12월 달 뭐 이러니까 저런 성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성격 급하신 대표님한테 네. 오히려 맞으시 그건 맞는 맞습니다. 대표님 그럼 여기는 크게 뭐 낙찰 받으실 때 뭐 문제는 없으셨나요? 연도 같은. 네, 요거는 이제 딱히 건물에 대한 뭐 문제는 없었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선 수익자가 대신 명도를 해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신 명도해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제 명도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명을 제가 다 명도를 했죠. 제 힘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분들은 다 괜찮은데 한 3명 정도? 4명 정도가 저는 조금 티키타카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어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네, 처음에는 이제 마산에 건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약간 어깨 이렇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막 저한테 20대인데, 샤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지만 재계약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20대인데, 맨 처음부터 재계약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좀 까불더라고요. 네. 어떻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가 이사 나가겠다. 그럼 뭐 이사 나가겠다. 그때가 만약에 9월 달에 치면은 뭐 한 11월 달에 나가면 되죠. 이렇게 말을 하길래 11월 달 안 됩니다. 10월 달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내가 돈이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까부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니돈 굵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뒤에서 서면으로 의학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제가 조금 무섭게 딱 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깨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0대가 좀 불쌍한 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거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그 사기꾼 부동산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시세가 1000에 60, 20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2천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을 이제 그게 그런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건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용한 거예요. 뭐냐면 이런 신탁 공매에 나와 있는 도중에 나도 다만 5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이를테면 한 150에 50 이렇게 시세를 해가지고 그 부동산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20대는 딱 덥석 무는 거죠. 아까 그 재계약했다는 그 20대도 사실 이제 그런 이유로 딱 문 거예요. 근데 사실 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서류에다가 보면은 자기들이 신탁사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리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 부동산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우선 수익자 내지는 신탁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그 건물이 그 부동산이 집주인이 이 사람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긴 아는데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 게 아니고 신탁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신탁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허락을 맡게 되면 이 임차 보증금을 신탁사한테 맡겨야 돼요. 원래는 그 임차 보증금으로 저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회수를 해야 되는 건데 회수를 못하고 이 신탁사한테 줘야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탁사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를 이제 당한 건데 제가 그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기꾼 부동산한테 그 내용 증명을 보내줬나 봐요. 그래서 맨 처음엔 사실 이 부동산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내용 증명을 받다 그렇게 진짜 할 거냐, 이 사람을 뭐 부당 이득금도 청구할 거고 뭐 명도 소송도 할 거고 다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20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좀 봐줘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1층 부동산입니다 이러는데 저는 사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튼 내용 증명 보내니까 이제 깜짝 놀랬고 그 부동산 사장님도 깜짝 놀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 나가야 된다 이게 말이 됐나 봐요. 근데 그 20대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사 나갈 돈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재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2000에 50 아니면 1000에 60인데 이제 현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1000에 6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게 2021년도 12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렇게 재계약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나름 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네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조금 소위 까불었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피엔딩이 된 거죠. 예. 대표님께서 근데 약간 내용 증명 넣으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시는 편이 아니면 대표님만의 좀 뭔가 좀 더 다른? 일반적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내용 증명을 처음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막 손목이 덜덜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막 특유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또 명도 진행하셨던 분들도 어떤 분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산에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문으로 똑똑똑 해도 대답이 없고 내용 증명을 보내도 계속 반송되고 폐문부재하다. 폐문부재가 이제 안에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게 계속 반송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루는 심부름센터에 그 부탁을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있는 곳이랑 마산이랑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 호실에 그 문에다가 붙이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벽에다가 좀 붙여달라 내용 증명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사람이 없나 보다 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은 안에 이제 문을 딸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소유권 이전됐기 때문에 제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법상으로는 그게 형사적으로 제가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 거지만 제가 함부로 문을 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말 그대로 점유, 머물고 있는 거를 이전한다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점유 이전이라는 거는 이제 이사를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 왜 금지하냐면 좀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했어요. 명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 났어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 나면은 그걸 가지고 제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강제 집행하러 딱 가는데 그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저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명도 소송을 하게 된 건데 이 사람이 약간 법에 대해서 좀 잘 알기 때문에 A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러 B를 딱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승소 판결은 A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러 딱 가는데 아는 사람이 A가 아니고 B가 있으면 B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불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명도소송이라는 거 민사여가지고 한 번 할 때 막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리는 건데 그럼 또 소위 빠꾸가 되면 또 3개월, 4개월 또 기다려서 또 가야 되는 건데 그때 가면 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을 이제 안 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점유 이전 금지를 가처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인용이 되면 제가 아무리 A를 상대로 간다 하고 이 사람이 A가 아니고 뭐 B, C, D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줄여서 점이가라는데 점이가가 인용이 되면은 그럼 A가 무조건 거기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점이가를 하지 않으면 A가 계속 살고 있어야 되는데 점이가가 인용이 되면은 거기 B가 있건 C가 있건 D가 있건 뭐 관계없는 거죠. 저 A에 대해서 그냥 강제 집행해도 점이가가 인용이 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점유 이전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도 그냥 나가라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도 하는 거지만 제가 점이가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강제 개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문을 제가 따는 게 아니고 법원 집행관이 그 문을 따요. 맨 처음에는 이제 똑똑똑해서 누구 계십니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인기척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문을 따거든요. 저는 사실 강제 개문을 하기 위해서 점이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땄어요. 저는 당연히 사람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마산 건달이 이렇게 딱 담배 피우고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깜짝 놀랐고. 왜냐면 그게 제가 일부러 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있겠잖아요. 그럼 내용 증명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을 딱 열면은 그 종이가 딱 찢어지게끔 그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게 안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람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살았나 봐요. 밖에 나오지 않고. 진짜요? 예. 그 종이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람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담배 빠끔빠끔 피우고 저를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도 그 사람을 계속 막 째려봤어요. 그럼 이제 문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그때부터 왜 사장님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았습니까?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아 진짜요? 네, 이 뭐하는 짓이냐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약간 덩치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목소리도 이제 지금 데시벨이 좀 크거든요. 그게 좀 쫄았나 봐요. 그래서 막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네, 자기도 이제 자기 인생에 그런 게 처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 언제 나가면 됩니까? 뭐 그렇게 하고 나 서울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사비 좀 줄 수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이사비는커녕 지금 당신한테 부당이득금 청구할 거라고 막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좀 미안하다. 내가 언제까지 나갈 테니까 제발 그건 청구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뭐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느낀 게 이론적으로는 다 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을 어떤 여성분이 낙찰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 약간 임기응변을 발휘하신 거죠? 갑자기 소리 네, 그렇죠. 임기응변으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시나리오를 짜고 가신 게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제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없었어요. 네. 시뮬레이션 돌린 적도 없고 그냥 이제 그 강제 개문하면은 저는 안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없으면은 사실 그 부동산이 이제 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강제 개문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문을 따면은 그건 이제 불법이 되는 건데 법원에서 이제 강제 개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그 사람이 막 담배 피면서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막 째려보면서 뭐합니까? 하면서 막 저도 막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근데 그 정도면 건달님이 되게 착하신 거예요. 착하신 분이 가지고. 제가 건드렸어요. 제3자가 봤을 때 거의 제가 건드렸죠. 그럼 약간
대표님은 그렇게 뭔가 명도하실 때 이게 좀 그때그때 감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게 세게 나가야 될 때와 내가 조금 앞에서 숙이는 척 해야 될 때를 뭔가 어떤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도 그냥 다 임기응변이에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앞에서는 다 예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솔직히 저는 좀 많이 열받았었어요. 예, 자기가 뭐가 됐냐 이렇게 뭐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계속 째려보길래 내용증명도 아니고 이제 내용 증거도 아니고 예. 제가 계속 똑똑했는데도 응답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진짜 이거는 명도가 진짜 재밌네요. 예. Track.